네, 안녕하세요. 케이컵 권정호입니다. 오늘은 레오포토에서 보내주신 신상 삼각대죠? 킹콩 삼각대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대를 협찬받아서 리뷰하는 거긴 하지만 이 삼각대에 대한 평가는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레오포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킹콩이라는 삼각대인데 이름이 굉장히 엄청 거대하고 강력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크고 무거운 삼각대는 아닙니다. 우선 피지컬 제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 1630mm까지 올라가고 최소 355mm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는 850mm 정도 되고 무게는 3.95kg 정도 됩니다. 75불짜리 삼각대고요. 중간에 하프볼이 분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각대가 올 때 가방도 같이 왔는데 그 가방 퀄리티가 꽤나 괜찮았습니다. 삼각대를 고를 때 다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헤드가 얼마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삼각대의 스펙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삼각대 헤드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프볼이랑 플랫 헤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플랫 헤드로 슬라이더 같은데 끼워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로 펜 락을 해놓은 상태에서 삼각대를 패닝하려고 했을 때 그 하프볼이랑 플랫 헤드가 이렇게 결착이 풀려버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의해서 쓴다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슬라이더를 운영하실 분들한테는 꽤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드래그 시스템은 그러니까 내가 패닝을 하거나 틸팅을 할 때 부드럽게 움직이게 할지 혹은 되게 빡빡하게 움직이게 할지 그런 걸 결정짓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셔틀러식의 삼각대들은 단계가 있죠. 그래서 1단계는 굉장히 씩씩 잘 움직이고 막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갈수록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킹콩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스텝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압이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구분된 게 아니고 내가 돌리는 대로 단계 구분 없이 조절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텝리스 유압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게 제가 사용해본 삼각대 중에서는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오코너 삼각대가 사용하고 있었고, 맨프로토라는 브랜드에서 니트로테크라는 삼각대를 만들면서 그 삼각대 같은 경우에도 스텝리스식으로 유압 조절을 했었습니다. 니트로텍이랑 비교하면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격대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스텝리스 드래그 시스템을 이 가격대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셔틀러식 시스템의 단계별 유압 조절이 편하신 분들은 아마 적응하는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빡빡하고 내가 유압을 딱 조절하면 바로 그게 반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줘야지 내가 조절한 유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유압을 다양하게 조절해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가 똑같이 쪼아서 한다고 해도 저번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느낌을 다시 찾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조절을 하지 않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유압 단계에 찾은 다음에 거기서 그대로 고정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찌어찌 내가 원하는 어떤 패닝과 틸팅의 드래그 압력을 찾아서 고정을 해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패닝 틸팅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엔 틸트랑 패닝 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쓰실 거예요. 삼각대를 고정해 놓고 싶을 때 딱 이렇게 잠궈 가지고 제가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게끔 락을 걸어 놓는 건데, 패닝 락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틸트 락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틸트 락이나 패닝 락 같은 경우에는 과자가 있으면 정말로 삼각대로서 사용하기 힘든 건데, 이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패닝 틸팅 락은 굉장히 잘 작동을 합니다. 특히나 맨프로토 삼각대에서 흔히 많이 활용하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삼각대를 쓰시던 분들도 적응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신속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간혹 삼각대 락 기능을 테스트 하신다고 잠궈버린 다음에 세게 이렇게 해보면서 돌아가네 이러면서 막 안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막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삼각대도 억지로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돌아가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당연한 거고, 이렇게 락을 걸어놨을 때 삼각대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은데, 킹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쁘지 않게 락 기능이 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수평 조절계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우선 수평 조절계가 플레이트 꽂는 데도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위치에도 수평 조절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플랫 헤드를 돌려서 빼면은 하프볼에도 수평 조절계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뭐 이렇게 수평 조절계를 많이 달아놨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플레이트 부분에 있는 수평 조절계는 쓸모가 있더라고요. 제품 촬영 같은 거 할 때 수평은 맞출 수 있잖아요. 수평을 맞추고 틸트 축도 정확하게 정면을 볼 수 있도록 맞추고 싶었을 때 삼각대에서 이제 카메라를 빼고 위에 플레이트 쪽에 달려있는 그 수평 조절계를 보면서 그 수평 조절계가 완벽하게 가운데 오게 맞추신 다음에 카메라를 꼽으면은 수평축도 완벽하게 가운데 올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어떤 정면샷 같은 거 촬영할 때 꽤나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평 조절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제 셔틀러 삼각대가 워낙 이제 대중적이니까 그걸 예를 들면은 수평 버블에 이제 구멍이 있고 그 버블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버블을 그 구멍 안에 넣기만 하면은 수평이 얼추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그림이 그려진 이 선 라인은 굉장히 넓은데 버블은 굉장히 작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대충 오도록 놓으면은 수평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 대신에 수평계에 보면은 가운데 점 같은 게 하나 찍혀 있거든요. 그 조그만한 버블을 이 점에 딱 맞춰주셔야지 수평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셔틀러 같은 삼각대가 굉장히 좋은 삼각대고 고가의 삼각대이기 때문에 수평계가 좋은 거고, 그 이외에 좀 저가의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수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빡세게 수평을 잡아낼 수 있도록 버블을 조그맣게 만들어준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느슨하게 수평 잡으시고 빨리빨리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스코픽 펜파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펜파만 다른 삼각대에 호환되게끔 만들어서 따로 판매를 해도 될 정도로 진짜 마음에 들었던 펜파고요. 굉장히 줄였을 때 길이가 짧고 늘렸을 때 길이가 아주 긴 게 이 변화폭도 크고 작은 거 치고는 촉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잠궜을 때 펜파가 돌아가거나 하는 현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펜파를 떼가지고 다른 삼각대에 써볼까 생각을 했는데 셔틀러랑 호환은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삼각대를 쓸 때 좁은 공간 같은 데에서 펜파를 줄여가지고 패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주 편했고, 앉아가지고 좀 장시간 촬영을 하면서 팔로우를 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펜파를 늘려가지고 앉아가지고 까딱까딱 거리면서 촬영을 했을 정도로 저 펜파가 가진 기능을 최대한 잘 뽑아 먹으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 펜파를 쓰다가 다른 삼각대 펜파를 쓰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개인적인 호불호에 가까운 얘기였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단점이긴 합니다. 카운터 밸런스 조절이 안 돼요, 이 삼각대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터 밸런스를 틸트 드래그랑 조금 착각하시기도 하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이고, 카운터 밸런스는 내가 이 삼각대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 카메라를 쓸 수 있느냐를 결정지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무게라는 게 근데 카메라 무게로 따질 수는 없어요.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조사마다 거기를 기준으로 카운터 밸런스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편의적으로 어느 정도 무거운 삼각대를 올릴 때는 카운터 밸런스를 세게 하고, 가벼운 삼각대를 쓸 때는 카운터 밸런스를 약하게 하는 방식으로 미러리스를 사용할 때도 시네마 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카운터 밸런스를 맞춰서 삼각대의 무빙을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펙인데, 이 삼각대는 카운터 밸런스 기능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삼각대의 기능을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카메라의 무게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틸트 유압을 최소로 놓고 삼각대를 올렸을 때 카운터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 정도 무게가 대략 제가 측정하기로 3.1kg 정도였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요거는 카메라의 형태나 수직으로 무게를 많이 달았는지 수평으로 무게를 많이 달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테스트한 카메라는 C70이고 이제 이미지로 보여드릴 텐데, C70 그냥 생짜로 카메라만 딱 꼽았을 때도 활용이 가능했고, 대충 한 2.5kg에서 한 3.5kg 정도 되는 무게까지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벼운 미러리스 세팅이라든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올리셨을 때는 이 삼각대의 기능을 100% 활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각대에서 제일 아쉬운 게 이 카운터 밸런스인데, 이 정도 가격대의 삼각대,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가벼운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러리스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들고 다니시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미러리스는 이 삼각대의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삼각대가 C70이나 FX6 혹은 BMP-CC 그리고 미러리스를 좀 리그 구성을 해서 무겁게 만든
그 정도로 영상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괜찮은 삼각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카메라를 잡아주는 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를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무거운 카메라를 올렸을 때 안정감 같은 것들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에 액세서리 홀도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트에 기본적으로 4분의 1인치 나사, 8분의 3인치 나사 두 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쓰는 나사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저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플레이트는 알카 스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 굉장히 유명한 플레이트죠. 사진 삼각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플레이트입니다. 레오포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진 삼각대로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알카 스위스를 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카운터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 잡기에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알카 스위스 타입의 플레이트를 쓴다는 건 편의성 측면에서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시는 하이브리드 슈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삼각대를 옮겨 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알카 스위스 방식이 확실히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영상용 삼각대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위로는 잘 안 빠지게 해놨어요. 위로 빠지는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뭘 눌러야 된다든가 그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야지 위로 삼각대를 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알카 스위스 방식은 이걸 갖다가 결착을 좀 많이 풀다 보면은 위로 빠지게 되는데, 그 빠질 때 어떤 액션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드물긴 하겠지만 바쁜 촬영 현장에서 막 정신없이 막 풀다가 뭐 딴 거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삼각대를 확 들어버리면은 카메라가 위로 쑥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알카 스위스 플레이트를 껴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삼각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삼각대도 위아래 슬라이딩에는 락이 있어가지고 많이 풀어놓지 않으면 앞뒤로는 탁탁 안전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위로 빠지는 얘기만 해당하는 거예요. 헤드도 그랬지만 다리 같은 경우에는 만듦새가 정말로 좋습니다. 만듦새도 너무 좋고 이 카본 느낌 나는 두 줄의 다리 모양도 너무 좋고, 이게 두 줄로 되어 있으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뒤틀림 강성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롱포드 삼각대 같은 것들이 그렇죠. 셔틀러 에이스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돌려가지고 나중에 잠글 때 또 한참 잠궈야 돼요. 이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돌리는 방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딱 돌리고 올리고 딱 돌리면 바로 잠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버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 다리 길이를 조절하는 레버가 하나는 삼각대 아래쪽에 있고 하나는 삼각대 헤드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서 있는 사람을 촬영할 때는 보통 밑에 쪽 다리를 먼저 펼쳐놓고 헤드에서 가까운 위에 쪽 레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키를 조금씩 조절한 다음에 잠그고 이런 식으로 높이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을 다 풀어놓고 조절을 해도 이 밑에 레버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야 되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프레더 같은 경우에는 셔틀러의 플로우텍이랑 비슷해요. 원터치로 탈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끼우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셔틀러 같은 경우에는 미들 스프레더랑 그라운드 스프레더를 따로 팔고 굉장히 비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들어있는 스프레더를 활용해서 그라운드 스프레더도 쓸 수 있고 미들 스프레더로도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스프레드로 쓸 때 이거를 한 반 정도 풀어가지고 그라운드 스프레드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 높이로 올렸을 때 아래쪽 바닥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여기서 패닝을 하면 삼각대가 좀 많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키를 많이 높이실 거면 삼각대가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스프레드를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미들 스프레드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그런 뒤틀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삼각대 발 부분도 탈착이 굉장히 간편해서 쉽게 세척도 가능하고, 저는 한 번도 스파이크를 써야 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없었지만 스파이크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쉽게 발을 빼고 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포트가 사진용 삼각대를 만들던 브랜드라서 그런지 사진용 삼각대랑 비슷한 방식으로 최대 높이를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쫙 모아가지고 딱딱 레버 연 다음에 쫙 늘려주시면 순식간에 로우 앵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세팅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훨씬 비싼 셔틀러 플로우텍을 쓰는 느낌이 좀 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듦새도 좋았고 레버 물리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써본 비슷한 가격대 그리고 비슷한 급이라고 생각되는 삼각대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오포토 킹콩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89만 9천 원 정도로 정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라이벌 모델이라고 할 만한 거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EG06A2 요거 한 84만 원 정도에 팔고, 그리고 캠기어의 마크4 이런 모델은 69만 원 정도 합니다. 이 모델들에 비해서 이 레오포토 킹콩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우선은 압도적인 만듦새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제가 언급드린 요 삼각대들 같은 경우에는 만듦새 부분이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그렇게 막 훌륭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성비 모델이다 라는 느낌이 딱 와닿는 반면에 이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감이 좋아요. 사실은 중저가 모델 치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뽑아낸 모델은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쁜 편이라 가지고 삼각대 디자인이 뭐가 필요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맨프로토도 그렇고 셔틀러도 그렇고 삼각대 이쁘게 만들려고 디자인 어워드 같은 거 제출하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영상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수록 일반인들을 끌어당기려면 디자인이 좋은 삼각대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삼각대가 그런 디자인적인 어떤 만족도를 많이 충족시켜주는 삼각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게 가벼워요.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3.95kg밖에 안 하는데 제가 쓰는 카메라 C70에 2410 렌즈 정도 달고 거기에 모니터 하나 단 다음에 배터리들 물리면 3.4kg, 3.5kg 정도 나옵니다. 이 삼각대 그 카메라를 올리면 삼각대 무게랑 카메라 무게랑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꽤나 무거운 카메라를 올릴 수 있는 삼각대 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바, 요거는 너무 소소해가지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펜바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4배, 5배, 6배 비싼 삼각대들이랑 비교해도 저렇게 텔레스코픽 펜바를 고퀄리티로 넣어주는 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펜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콕 집어서 조금 특출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견고함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벌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대가 커버할 수 있는 하중이 넘어가는 카메라를 올렸을 때는 헤드가 흔들흔들해요. 픽스로 패닝 살짝만 조절해도 막 얘가 휘청휘청거리고 촬영되는 영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밸런스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가진 능력을 100% 뽑아내는 무게는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헤드가 막 흔들린다던가 막 안정감에 있어서 불안함이 느껴진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만한 시스템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틸트 드래그 시스템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스템리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불호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이엔드급 삼각대에서 오코너가 가지는 위상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런 스팀리스 시스템이 좀 대중들한테 많이 팔리고 이런 모델이 많이 나와가지고 연구가 돼가지고 많이 보급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불호 갈릴 만한 부분은 알카 스위스 플레이트 채용 정도? 알카 스위스가 아니라 맨프로토 방식의 플레이트를 더 익숙하고 선호하시는 영상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카 스위스 방식의 플레이트도 약간은 호불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여러분의 카메라 무게가 이 삼각대가 가지는 카운터 밸런스 범위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디자인이나 디테일,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이 삼각대는 추천드릴만 합니다. 진짜 작고 가볍고 만듦새도 좋고 편의성도 좋고 뭐 기능 같은 것들도 많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다 좋은데 카운터 밸런스 조절이 안 되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런 삼각대를 쓰실 분들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FX3에 2470, EOS R5에 2410 뭐 이런 식으로 한 대략 무게가 1.5kg 내외 정도 나가는 어떤 그런 무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카운터 밸런스를 잡을 수 있도록 나왔거나, 아니면 카운터 밸런스를 한 단이라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딸깍 조절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어줬으면 미러리스 유저를 위한 최고의 삼각대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흔히 이제 셔틀러 라이크, 뭐 나쁘게 말하면 셔틀러 카피 제품들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정도 가격대 중저가 시장에서 이런 스템리스 방식의 틸트 드래그 시스템이라든가 굉장히 견고한 만듦새와 디자인 디테일 같은 것들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런 삼각대들이 출시가 됐다는 건 저는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제품이 좀 많이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오포트에서 나온 킹콩이라고 하는 신상 삼각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동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